리뷰는 바로 MG 제타건담 버전 카토케. 23년 4월 29일에 일본에서 첫 출시가 됐고요. 금액은 엔가로 6,50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5월 13일에 발매 예정이고 국내 정가는 78,000원이에요. 벌써 한 5년도 더 된 얘기 같은데 예전에 더블 제타 버전 카토키가 나왔을 때였나? 그때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그래서 다음 버카는 제타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대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드디어 제타 건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 버전 카토키는 뭔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느낌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원본 그 설정화 있죠? 제타 건담의 설정화,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몇몇 디테일이나 그리고 프로포션이 근본 제타 건담 그 그림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데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신 버전의 제타잖아요. 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리뷰 반다이 넘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데칼도 전부 다 작업을 했고요. 습식 데칼 다 작업하고 반광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일단 구성에 하이퍼 메가 런처가 없어가지고 왜 이번에도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타 건담의 기본 구성과 함께 손도 이번에 약간 교체식 손이 들어가서 주먹손의 형태나 아니면은 무장손이나 이런 것들의 다른 손들의 형태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먼저 빔 라이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타 건담의 빔 라이플이야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라이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란색 포인트들도 전부 다 분할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뒤에 탄창 같은 경우도 에너지팩이죠. 에너지팩 역시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었고, 빼더라도 내부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도 꽤나 볼만한 디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쁜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킹 같은 경우도 데칼을 다 붙여놓은 상태인데 꽤나 라이플에도 꽤나 많은 데칼이 붙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력선 뒤로 센서 부분이 있죠. 여기는 클리어 파츠를 내부에 넣고 스티커까지 붙이는 곳이에요. 클리어 파츠가 무색 클리어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접이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넣어줄 수 있는데 이게 안쪽에 돌기 형태예요. 잘 소리 들어보면은 드르르륵 하면서 들어가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폴리캡으로 고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꽤나 튼튼한 형태로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밀어 넣으면 아까랑 또 사뭇 다른 느낌이죠. 길이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나냐면은 완전히 이렇게 밀어 넣은 상태고, 그리고 최대한 빼주면 짜잔, 꽤나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2.0 버전의 라이플과 비교를 했을 때 컬러 면에서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2.0 버전은 노란색도 스티커였고, 정작 총부 방향에 있는 노란색 포인트는 분할이나 스티커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컬러가 확실히 검은색이 됐다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컬러나 디테일 이런 차이는 꽤 나는데 전체적으로 사이즈 차이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센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디테일이나 두께 차이가 꽤 있거든요. 비교를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맞다. 그래서 2.0은 센서가 접히거든요. 근데 버카는 센서가 접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손잡이는 접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접어보면 딱 요 느낌인데 센서는 펴져 있어요. 다음은 쉴드입니다. 쉴드 역시나 노란색 포인트가 전부 다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놀란 거는 이 끝부분. 쉴드의 가장 끝부분의 노란색도 이것마저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 2.0 버전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했었지만 2.0은 분할이라든가 스티커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에선 포인트가 리파인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은. 근데 제타 버카는 전부 다 분할을 시켜줬다.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MSZ006이라든가 포인트 되는 마킹들이 좀 들어가고,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마킹 조금 더 들어가는 수준이고, 안쪽에서 보면은 프레임을 좀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보면은 이제 팔뚝에 고정할 핀도 보이고요. 위에 분할되어 있는 노란색 파츠도 보이고, 그 안쪽으로 또 프레임이 보이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프레임을 통해서 슬라이드 기믹을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기믹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팔뚝에 그레네이드 런처용 매거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요건 탄창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습식 데칼이 많이 붙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다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안쪽을 보면 프레임도 역시나 분할되어 있고 여기 그레네이드의 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조립할 때 주먹손으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체용 손이 있습니다. 지금 끼워놓은 거는 주먹 고정인데 이쪽은 편손이나 무장손이 들어가는 손이에요. 일단 손가락의 디테일들도 꽤나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전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엄지손가락의 일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되게 근본스럽더라고요. 보면서 나쁘지 않네? 저런 부분은 환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엄지손가락 이것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 부분을 빼서 라이플 손으로 만들어 준다던가 일반 무장 손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체용 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장착해 놓은 주먹 손은 이따가 외형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카미유 비단. 오래간만에 또 파일럿 피규어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무엇보다 이제 또 제타 건담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100분의 1 스케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카미유 특유의 헤어스타일 구현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복장의 디테일도 기본적인 것들 지켜주고 있기도 하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심플한 편이기는 한데 왼쪽 옆구리에 헬멧을 이렇게 끼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포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땐. 무엇보다 왠지 그런 어른 수정해주겠어 라고 막 외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요게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선택 조립용 블레이드 안테나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고정형이네요. 고정형, 변형용이 아닌 일반 블레이드 안테나고, 먼저 조립해 놓은 거는 변형용 블레이드 안테나를 끼워놨어요. 이따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 외에는 빔사벨 이펙트라든가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 2종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타 건담 버전 카토키. 이게 처음에 공개됐을 때부터 원본으로 원작으로 돌아간다라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흉부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흉부가 굉장히 납작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좀 구수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뭔가 나쁘진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렇게 뒷모습을 봤을 때 백팩 부분이죠. 이 윙 쪽이 굉장히 컴팩트해졌다? 이전에 제타 2.0 때는 여기가 엄청 컸거든요, 백팩이. 등을 어깨도 삐져나오는 거 없이 다 가렸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비율적인 차이도 좀 느껴져서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이랑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좌측에 오래간만에 꺼낸 제타 건담 버전 2.0입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차이가 꽤 크긴 하네요. 이때 보니까 골반 쪽이나 특히나 허벅지 쪽이 되게 얇게 느껴지기는 했었구나. 전 이거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최신 버전에는 안 되나? 이게 프로포션 면에서 차이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이 백팩 이야기 했었잖아요. 백팩의 비율, 사이즈 이런 얘기 했는데 확실히 좀 2.0 커 보이지 않나요? 뒤로 돌려서 한번 보면은 차이가 심하다. 좀 심한 게 아닌데요? 엄청 심한데요? 무엇보다 색깔 차이도 꽤 큰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이제 제타 버카는 완전히 검은색인데 약간 물 빠진 검은색이잖아요. 2.0은. 색깔 얘기하니까 이것도 좀 눈에 띄기는 한다. 파란색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파란색보다도 노란색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2.0 때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 부분. 무엇보다 좀 변화가 좀 컸던 부분도 저는 이 인상 부분, 안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정작 이 제타 버카도 되게 잘생겼거든요? 엄청 잘생겼어요. 이 정도는 뭐 수준급이지. 눈이라던가 이런 뭔가 인상 자체가 굉장히 또렷하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전 첫인상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역시 눈매가 좀 더 날카로운 건 2.0 버전이 좀 더 날카롭기는 하네요. 확실히 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이 머리에서 이건 좀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근래 나온 모든 제타 건담엔 있는데 제타 버카엔 없는 거. 디테일입니다.
2.0 버전을 잘 보면은 이 이마 라인에 삼각형의 디테일이 2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 볼 아래쪽도 삼각형 디테일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삼각형의 디테일은 요즘에 나오는 모든 제타 건담에 이 볼은 몰라도 이마 라인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HG며 뭐며 다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근본으로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이 디테일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뭐 설정화라든가 구판, 완전 구판 그 예전 제타 건담 프라에는 이 디테일이 없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원작으로 돌아간다고 해놓고 흉부에다가 그 버카 다 들어가던 이 안테나는 왜 안 빠짐? 아무튼 뭐 디테일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발칸 부분을 엑스트라 피니쉬 파츠를 사용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에서 좋았고, 무엇보다 파츠 분할이 참 놀랍던 게 이 덕트 부분이 있죠? 발칸 옆에 여기 라인 부분이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부품인데 이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왜 분할이 되어 있을까? 나중에 무슨 바리에이션을 내려고. 아니면은 단순히 정말 그냥 생 분할일 수 있어요. 이게 2.0 보면 여기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패널 라인, 접합선을 이용한 패널 라인?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방금 제가 블레이드 안테나, 선택 조림용 블레이드 안테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변형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MS 상태에서는 이 윗부분이 비어 있어요.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위에 부분이 비어 있는 파츠가 요게 변형용입니다. 근데 아까 구성 볼 때 본 거는 이 윗부분이 막혀 있어요. MS용인 거죠?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중앙에 빨간 색깔 파츠만 형태가 다르고 노란 색깔의 블레이드 안테나는 둘 다 그냥 변형 가능한 블레이드 안테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지 MS용은 위에가 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접을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파츠를 교체해봤습니다. 교체하고 나면 윗부분이 구멍이 막히게 되고 훨씬 깔끔한 형태의 MS 모드를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몸통! 몸통도 보면은 완전히 그 원작으로 돌아갔다, 근본으로 돌아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뭔가 이 덕트 방향도 굉장히 납작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2.0과 비교했을 때 이 덕트의 각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흉부의 볼륨감 차이도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기믹이 추가된 게 바로 이 플랫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밑을 향해 접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이렇게 피셔도 돼요. 이렇게 펴놔도 상관없어요. 펴면 좀 낫기는 해요. 요 근래까지 본 다른 제타 건담들과 흡사해지는 실루엣을 가질 수가 있죠. 그치만 제품 컨셉에 맞게 하려면은 딱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는 게 맞다. 실제 설정화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배 쪽으로 이렇게 접혀 있다고 해야 되나? 딱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버전 카토키여서 그런가 돌아가지 않은 게 바로 이 안테나들입니다. 뉴건담 이후로는 항상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엑스트라 피니쉬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몸통 자체가 되게 뭐지 이렇게 납작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흉부를 살짝 들어주는 걸로 요거를 조금이나마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루엣의 차이를 좀 둘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2.0 때랑 덕트의 각도가 비슷해졌네?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복부라든가 흉부가 완전히 완벽하게 밀착시킨 건 아니라서 살짝 뜹니다. 흉부 아래쪽이. 이제 콕피트 부분도 이렇게 약간 떠가지고 프레임이 보이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제품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는 게 맞다. 다음은 팔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팔에서 보이는 포인트는 저는 어깨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깨 라인. 제타 건담은 변형을 할 때 이 어깨를 접어줘야 하거든요. 이 볼록 튀어나온 요 끝부분을. 그래서 2.0 때는 실루엣에 좀 각이 많이 져 있었어요. 안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파츠가 더 컸죠, 안쪽이. 그래서 이렇게 밀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깨의 변형 방식이 바뀌어서 실루엣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게, 아주 엣지도 살아나게, 조형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어깨 중앙에 붙어있는 에우고 006 이 데칼은 이제 선택 부착이에요. 전 그냥 붙여봤어요. 어깨를 잘 보면 그래도 파츠 간의 접합선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면은 이 접합선이 아니라 약간 그냥 파츠가 각이 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가까이 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파츠 간의 접합선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 여기 치밀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보이는 모든 부분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 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파츠 분할이고요. 그리고 마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뒤로 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매뉴얼 상에는. 그리고 이 근래 MG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 있는 이런 디테일들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상박 부분도 잘 보면은 여기 중앙 검은색 부분이 프레임이에요. 살짝 드러나는 이런 형태의 디테일들 요즘 많이 보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팔꿈치 디테일입니다. 기존의 2.0은 당시에도 별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디테일은 크게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걸 느끼는 건지 이런 잘 안 보이는 부분에도 디테일들 많이 넣어줬더라고요. 그리고 동력선, 이 팔뚝의 동력선 디테일도 기존의 11자 디테일이 아니라 좀 곡선도 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팔뚝 디테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상반신만 보더라도 손의 비율이 좀 큰데 얘 손 왜 이렇게 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설정화에도 주먹은 좀 크게 나오죠, 약간. 그리고 골반, 아마 변형 구조 때문이라도 이 골반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외형적으로는 요즘 MG에 맞는 그런 디테일들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윗부분은 엑스트라 피니쉬 파츠예요. 잘 보면 코팅 파츠가 안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내부에 엑스트라 피니쉬 파츠를 구경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된 코팅 파츠는 살짝 보이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에 그렇게 사용이 됐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마찬가지로 살짝의 이런 프레임이 드러나는 디테일들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내부에 빔사벨 수납하는 거 그대로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빼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잘 보면은 버니어 내부 빨간색이 다 분할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도 뒤에서 봤을 때도 살짝 이렇게 프레임이 드러난 이런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 다리도 고민 많이 했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잘 보면 다리가 회전하는 축이 있는데 이 위에랑 디테일을 맞추기 위해서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이 뒤틀지 않는 이상은 이어져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떨어져서 보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역시 이제 디테일들이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디테일 구경을 할 수가 있었고, 허벅지 쪽을 보면은 이쪽은 진짜 변형 때문에 프레임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무릎 관절부터 허벅지까지 쭉 올라와 있거든요. 기존의 제타 건담들도 이런 느낌이기는 했는데 제타 버카 같은 경우는 완벽한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관절들이 더 추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 다리, 요것도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파츠 분할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좀 놀랄 정도로 잘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노란색 포인트들입니다. 잘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들도 노란색으로 다 신경 써서 분할되어 있는 게 보여요. 진짜 쭉 한번 둘러보면은 작은데 이게 다 돼 있네? 진짜 2.0도 아예 안 돼 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무엇보다 여기 무릎 아래쪽으로 여기 원래 빈 공간이거든요. 다리를 역각으로 꺾어야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빈 공간이 생겨요. 2.0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 공간이 넓었습니다. 근데 무릎 외장이 이렇게 슬라이드 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밑으로 슬라이드를 내려놓으면은 요거는 MS 모드고, 위로 올리면 이제 역각으로 꺾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 프레임과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거든요. 여기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고, 잘 보면 그리고 노란색 포인트들, 요 종아리 안쪽 이렇게 작은 부분은 스티커를 넣어주거나 아예 안 해주거나 하거든요. 특히나 2.0 때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던 부분인데 이걸 다 해주었고, 바깥쪽으로 노란 색깔도 스티커 없이 역시나 다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요 이제 스러스터 부분이나 앞부분에 또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준 게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기 종아리 버니어 주변, 이거 설정화에서도 내부가 노란색이에요. 설정화에 그걸 반영을 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사실상 MG에선 처음 아닌가? 여기 분할된 거는? 그리고 종아리 내부에도 버니어 안쪽에 빨간 색깔 파츠로 분할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발 보면은 여기도 현대적으로 좀 이제 요 근래 MG들처럼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이런 디테일로 되어 있고, 발바닥에 또 코팅 파츠가 쓰입니다. 앞쪽으로 해서 코팅 파츠가 쓰이고, 요거는 이제 변형할 때 또 잘 보이겠죠. 그리고 발등에도
코팅 파츠가 쓰인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아리 부분에 실루엣이 좀 많이 두꺼워졌다, 튼실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이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직접 비교해보면 확실히 실루엣이 다르긴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제타 버카 쪽이 좀 더 뭔가 두툼하면서도 좀 더 튼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자, 이번엔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신에 걸쳐서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가 좋은데요. 일단 저는 상체 쪽에 모여있는 저런 이제 프레임의 형태들, 파츠들이 굉장히 오밀조밀 잘 모여있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머리에도 간단한 형태지만 프레임 형태로 구조물이 존재하기도 하고, 뒤통수는 따로 이제 외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어깨 라인도 보면은 프레임이나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아예 외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흉부를 잘 보면은 흉부 프레임과 함께 버카 특유의 요즘에 많이 보이는 흉부 안테나 부분, 여기도 이제 엑스트라 피니시 파츠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콕피트 카미오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비좁아 보이죠. 아무래도 제타 건담 디자인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옆구리부터 해서 겨드랑이로 올라가는 부분의 프레임 다 그대로 보이고, 팔 부분도 보면 어깨부터 다 프레임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잘 보면은 팔뚝도 그렇고 간단하지만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팔뚝 뒤쪽에는 그레네이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대로 등 쪽도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중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그래서 프레임이 한 겹이 더 있다고 해야지.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골반 같은 경우도 이쪽은 변형 프레임들이잖아요. 골반은 본격적으로 이 안쪽이 변형인데, 이전에 2.0 버전에 비해서 변형과 구조 자체도 좀 더 튼튼하게 만든 구석이 좀 보이기도 하고, 뒤쪽 같은 경우는 버니어가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내부가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기도 하죠. 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디테일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다리를 바깥쪽과 안쪽이 구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중 프레임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아리 안쪽과 바깥쪽에 프레임 파츠를 덧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프레임 안쪽을 보면은 좌우가 같은 프레임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 컬러 파츠를 떼어내면은 안쪽과 바깥쪽이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도 디테일이 있고 겉부분에도 디테일이 있는 그런 형태로 프레임이 완성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발도 앵클가드랑 같이 또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프레임들이 되게 오밀조밀 잘 모여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비어있는데 많이 안 보이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동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본스러운 디자인으로 돌아가 놓고는 가동은 엄청나게 최신식인지 진짜 대단하기만 합니다. 일단 볼관절이 기본입니다.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뒤통수랑 걸리거든요, 내부에. 근데 이 볼관절과는 별개로 축관절이 두 개나 더 있어서 이렇게 쭉 여기도 축관절이 하나 있고 안쪽에도 축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크게 앞으로 뽑아 올린다는 것보다 그냥 뽑을 수 있어요. 그냥 머리 자체에 뽑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은 고개를 이 상태로 쭉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완전히 숙여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프레임을 살짝 뽑아서 고개를 돌려주면은 훨씬 많이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 목관절은 앞으로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관절이 진짜 좋아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머리, 이 몸통, 이게 변형 구조가 들어가 있고서 이 가동이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깨는 앞으로 뽑아주는 건 안 되는데 뒤로 넘기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흰색 파츠와 이렇게 별도로 가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동안 제타 건담은 이거 정도 딱 여기서 끝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뒤쪽, 어깨 뒤쪽에 잘 보면 여기도 가동축이 하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어깨를 위로 쭉 이렇게 머리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어깨를 들어 올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면은 이제 빈 공간이 눈에 띄죠.
어깨를 들어 올리는 가동은 이 등에 있어요. 이 등 부분에 가동축을 넣어서 이렇게 이 변형 구조와는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근데 이 어깨에 드는 게 팔 자체 가동은 아예 안 쓴 거라는 거. 그래서 팔도 어깨 장갑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이걸 둘 다 활용을 해버리면은 팔을 완전히 이렇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부분 있죠. 여기 가동이 좀 빡빡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가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요 팔꿈치 아래쪽을 잡으면은 이 팔꿈치 아래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살짝 흔들리는 게 보이죠. 근데 그래서 팔을 돌릴 때 위를 잡고 돌리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요.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굽혀졌죠. 뿐만 아니라 기존 제타들에 들어있었던 이 팔꿈치 아래쪽을 스윙하는 관절도 역시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아까 팔 회전시킬 때 아래쪽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위를 잡고 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 관절, 이 스윙하는 관절 때문에. 기존의 제타 2.0도 이 스윙하는 관절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그 가동이 솔직히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았죠. 가동 범위가 좁거든요. 근데 제타 버카는 잘 보면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이렇게 뒤틀렸을 때, 파츠가 뒤틀렸을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공간이 넓어지니까 관절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위에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이 위를 잡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손목 부분도 이 뿌리 쪽이 축관절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먹손은 아예 살짝 이렇게 주먹을 뽑아보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이렇게 접어주는 게 가능해요. 좀 더 뽑아서 완전히 접어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목 가동도 이제 유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허리. 허리 기존의 볼관절 하나로 퉁치던 바로 그 허리. 일단은 회전이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회전 공간 자체가 많이 안 나와서 이런 골반 뒤쪽도 그렇고 이 앞쪽도 그렇고 공간 자체가 많이 안 나와서 회전은 크지 않아요. 억지로 벌리면 돌아가긴 하는데, 옆구리 같은 거 벌리면 돌아가긴 하는데 억지잖아요. 대신에 골반 쪽에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 있는 관절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를 접어주는 스윙하는 관절도 추가가 됐고요. 무엇보다 놀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흉부가 돌아갑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것 중 하나인데 허리 가만히 있고 흉부가 이렇게 스윙을 해요. 제타 건담이 변형하는 애인데 머리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스윙을 해? 뭐 미친 건가? 막 이러면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한 가동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요 옆구리가 겨드랑이가 뭐 골반에 닿을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옆구리를 비틀 수가 있는 거죠. 대체 어떻게 했나 이렇게 내부 구조를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머리 고정부 있죠. 이게 일단 머리 수납하는 슬라이드 구조가 기존에는 그냥 몸통 프레임에 딱 고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등 쪽에도 고정을 하게 바뀌었어요. 등 쪽에서도 슬라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비틀어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축을 잡아주고 있는 이 파츠가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흉부를 이렇게 꺾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흉부를 꺾은 뒤에 보면은 이제 프레임 부분이 딱 이 중심을 축으로 이 가슴이 회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전하는 이 관절이 변형을 위해서 이 머리를 밑으로 수납을 하면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축이 하나 있잖아요. 이 축이 프레임을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걸 이렇게 만들었구나.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일단 사이드 스커트가 기존에는 2.0 버전은 이 골반 안쪽으로, 관절 축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골반의 바깥쪽에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축관절이 2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는 꽤나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면부 스커트 또 움직여 보면은 꽤나 많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비틀어주면은 더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가동은 되는데 가동 축은 있으나 공간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보면은 딱 이 정도 90도 조금 못 미치게 가동을 하더라고요. 딱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도 다리를 앞으로 드는 것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줄 수 있고요. 스커트가 거의 뭐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앞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골반에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무릎은 기본적으로는 이중관절이거든요. 아래쪽 관절이 크게 한번 움직여주고 위에 쪽 관절이 이렇게 했을 때 프레임이 연동되면서 또 크게 한번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굽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와, 제타 건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형 때문에 여기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요 허벅지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이거 메탈로보톤 제타에서 본 것 같은데 바로 그 구조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발목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앵클 가드 있죠. 이게 딱 움직여 보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니 그러면은 발을 앞으로 많이 못 굽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이 발목이 움직이는 이 가동축과 이 앵클 가드가 움직이는 가동축은 다릅니다. 프레임이 안쪽에 또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발 자체가 움직이는 관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발목 전체가 움직이는 관절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앵클 가드는 그 내부 프레임, 안쪽 프레임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최대로 움직이면 딱 여기가 최대예요. 발목 자체는 안쪽으로 꺾어보면은 그렇게 딱 접지 가능한 수준? 제타 디자인 자체가 애초에 좌우를 꽉 막고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여기가 최대고, 그리고 발목 자체를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것도 뒤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딱 요 정도가 끝이에요. 그리고 발을 뒤로 펴는 것도 안쪽 프레임과 함께 발바닥까지 쓴다면 훨씬 더 많이 펴지기도 하죠. 그리고 무릎 꿇기 가능합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제 발이 좀 뜨기도 하고 살짝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무릎 꿇기가 제타 건담이 무릎 꿇기가 된다고?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무릎을 굽힐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무릎의 아래쪽 관절을 먼저 움직여버리면 이 뒤에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일 때 위에 쪽 관절이 먼저 움직이면서 이 프레임이 연동된 다음 아래쪽을 굽혀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아리 안쪽에 검은 색깔 파츠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프레임에 닿아버립니다. 얘가 아래쪽 관절이 먼저 움직이면은 지금 여기 파츠가 닿았거든요. 더 이상 안 움직여요. 그래서 프레임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프레임 연동을 통해서 프레임을 안쪽으로 접어준 뒤에는 이 아래쪽 관절을 움직여도 닿지 않고 최대로 굽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팩의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테빌라이저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가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완전히 쭉쭉쭉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몸통에 붙은 부분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빼보면은 알 수 있는데 등에 핀으로 좀 이제 고정을 보조해줘요. 그래서 이 핀도 접은 다음에 그냥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자체도 보면 이중관절이에요. 지금 몸통 쪽에 축이 하나 있고요. 스테빌라이저 자체에 또 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를 가동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뒤쪽, 여기도 내부가 또 빨간색이 분할되어 있다는 것과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안쪽에 약간 실린더스러운 디테일들도 좀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백팩도 보면은 코팅 파츠가 사용된 부분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마킹들과 함께 위쪽은 디테일은 되게 심플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약간의 이런 프레임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 되게 심플한 듯 하지만 컨셉과는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참 재미있었던 게 이 가동이에요. 이전에 엄청 복잡했었던 그 프레임과는 다르게 되게 심플하게 그냥 크랭크 축 이렇게 이중 관절 이게 끝이에요. 제타 2.0 백팩 관절 어땠습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파츠도 생긴 것도 기역자로 꺾여 있고 막 복잡했거든요. 중간 파츠가 그냥 이중 관절로 끝이고요. 그나마 몸통에 연결하면은 축이 더 생기기는 해요. 몸통에 연결하는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도 접히고 이제 이거 자체로도 축관절이기 때문에 이 이중 관절에 추가해서 축관절이 더 늘어난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 관절 자체가 이 날개 전개의 스토퍼 역할도 해줍니다. 관절이 잘 보면 여기 이 검은 색깔 파츠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이걸 펴줘야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날개 전개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변형할 땐 어떻게 하느냐? 이 축 여기 슬라이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해서 위치 조정을 해주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등에 연결한 상태로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주거나 펴주거나, 그리고 살짝 몸통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펼쳐주는 게 가능한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오히려 컴팩트해진 가동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뒤쪽으로 펼쳐지질 않아요. 이렇게 제타 2.0 때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이렇게 뒤로 드는 게 가능했는데 제타 버카에서는 요 뒤로 들어지는 가동은 이번엔 없더라고요. 그치만 오히려 다루기 쉬워졌다라고 하는 점에선 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도 시켜줘 봤습니다. 쉴드와 라이플, 부속 무장은 이게 전부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타의 근본스러운 느낌의 그런 실루엣 자체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 손이 있잖아요. 주먹손 말고 무장손 같은 경우 손목이 이렇게 뒤로 꺾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뒤쪽으로 꺾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보더라도 크게 어색하지 않게 무장을 쥐어줄 수 있더라고요. 먼저 해볼 포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즈입니다. 요게 그 MG 2.0 버전으로 나왔던 한정판이죠. 그 화이트 유니콘. 그 한정판의 박스 아트 포즈가 딱 이거거든요. 제타 버카로 그 컬러가 나온다? 난리가 나겠구만. 이번에는 제타 건담 버전 2.0 버전의 박스 아트 딱 이렇게거든요. 근데 그 2.0 버전에선 되는 게 제타 버카에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쉴드가 회전이 안 된다. 2.0 때는 이 쉴드 회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즈를 좀 잡아줄 수 있었는데 버카는 그게 안 되더라. 그리고 그레네이드 런처 봐야죠. 그레네이드 런처는 기본적으로는 이 팔꿈치 뒷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주면은 딱 소리와 함께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탄창을 끼우고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 탄창 자체가 이 개폐 스위치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대로 밀어서 끝까지 딱 소리 나게 고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짠! 요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죠. 아주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포즈 중 하나인데 멋집니다. 그리고 되돌릴 때에도 이 탄창 자체를 또 스위치로 활용을 해서 뒤로 끝까지 당겨주고 딱 소리 나게 당겨주고 빼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앞에서 제가 이 친구 콕피트 H를 안 열어봤습니다. 참고로 이 콕피트 블록 있죠? 이거 자체가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틀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흉부 가동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개져 있던 걸 살짝 흉부를 들어준 다음에 해치를 열면 편하게 열립니다. 안쪽에 아까 프레임 볼 때처럼 카미유가 슬쩍 드러나죠. 정신붕괴가 안 오면 이상한 콕피트 내부 공간 여전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포즈 좋아합니다. 빔사벨 들고 뭔가 날렵하게 딱 포즈 취하는 거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는 그런 구도 있잖아요. 요런 포즈 되게 좋아하는데 이 어깨 있잖아요. 어깨 적극적으로 딱 활용을 하고 나니까 아주 기깔나게 구도가 나오네요. 그동안의 제타에서는 못했던, 그나마 할 수 있는 제타가 HG류 정도, 그나마 HG 그 에볼루션 정도 변형 기믹을 가지고 있는 제타에서는 꿈도 못 꾸던 포즈. 저 어깨 가동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 시드 포즈가 가능합니다. 시드 특유의 그 어깨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라이플 쫙 뻗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프닝 포즈? 제타에서는 별로 이렇게 막 신경 안 썼던 포즈인데 하고 나니까 멋은 있어요. 제타도 잘 어울리긴 하네. 그리고 2.0 버전도 있겠다. 들려줘 봤습니다. 하이파 메가란짜. 색깔이 파란색이 이쪽이 더 밝네요. 지금 보니까 제타 2.0 쪽이 훨씬 밝아요. 차이가 나네요. 아니 근데 역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제타 건담 손에 있는 하이퍼 메가 런처? 뭐 얼마나 멋져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웨이브 라이더로 변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손은 주먹손으로 다 교체를 해주었고요. 라이플 같은 경우는 접어놓을게요. 쑥쑥 넣어서 접어놓고 라이플 뒤쪽에 고정 핀들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앞, 뒤로 전부 다 고정핀을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라이플은 끝이에요. 본체도 일단은 쉴드를 빼놓고 몸통 먼저 변형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블레이드 안테나 지금 저는 변형용으로 다시 교체를 해놓은 상태고요. 접어주고 그리고 가슴을 조금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향하게 이렇게, 그리고 흉부를 잡아당겨줍니다.
그 다음 접혀 있었던 요 이제 콕피트 해치나 이런 것도 다 펴줄 거고요. 콕피트 해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돌기가 있어서 돌기를 통해서 콕피트 파일럿의 방향을 이제 앞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웨이브 라이더에 맞춰서 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MS 상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정수리가 보이죠. 이렇게 펴보면은 이제 웨이브 라이더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있는 카미유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목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하던 지지대를 펼쳐주고요. 머리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대로 이제 흉부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게 되게 타이트해가지고요. 이 블레이드 안테나 끝부분과 이 몸통이 걸리지 않게 막 이렇게 머리 조절했었거든요. 근데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부분, 이 옆구리 있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쥐면은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 아래쪽에 골반 방향에 고정 핀이 있어서 이 고정 핀을 이렇게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주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허리를 집어넣어 줄 수 있죠. 이 고정 핀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허리만 잡았다 하면 막 안으로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 다음 주먹손을 살짝만 뽑아주고요. 공간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가동 볼 때 본 것처럼 이렇게 손목을 완전히 접어줍니다. 그 다음 어깨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중간을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밀착. 이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란 부분 또 하나, 팔의 신축. 이 동력선이 스토퍼입니다. 이렇게 위를 풀면 고정장치가 풀렸어요. 이 상태로 지금 돌기로 밀려나지 않게 되어 있는 거라 힘을 살짝 주면 딱 소리와 함께 이렇게 팔이 들어갑니다. 와, 이 상태로 다시 닫아주면 와, 팔의 변형 전과 후입니다. 확실히 팔꿈치도 들어갔고 손목도 접었고 좋네요. 매뉴얼에서는 여기서 팔을 안으로 접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골반 조작이 조금 불편해지니까 저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골반 만져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 백팩 부분을 완전히 뒤쪽으로 좀 펴서 역시나 이번에도 공간을 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스테빌라이저도 펴가지고 아예 지금 이제 골반 뒤쪽도 편하게 좀 만들어 줍시다. 뒤쪽 스커트를 먼저 이렇게 잡아서 뒤쪽 스커트를 이렇게 위를 제껴주면 들리거든요. 이 상태로 살짝 위로 들어줄게요. 그리고 여기가 또 재미있는데 이 골반 잘 보면 이렇게 아래를 누르면 들리거든요. 위에가. 여기서 1차 락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골반 자체를 잡아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안쪽 보셨나요? 잘 보이게끔 아예 골반을 제거하고 보면은 지금 요 C형 파츠가 골반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잡아서 내리면 이렇게 프레임이 내려오면서 요 골반 락이 풀립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홈이 하나 보이죠? 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주면은 요 안쪽에 있는 핀이 내려오면서 골반 락이 이렇게 풀려서 좌우가 벌어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하죠. 이렇게 락이 걸려있던 핀, 이게 정면을 보게끔 만들어줄 건데 이대로 골반을 바깥을 보게 회전을 시켜줄 겁니다. 이 뒤에가 움직이죠. 이 뒤에가 가동축이거든요. 자, 이렇게 다리가 바깥을 보게 해줬으면 이대로 요 고정 핀이 앞을 보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이 상태로 다리는 밑으로 내릴 거예요. 다리만. 최종적으로는 이 골반을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옆으로 핀 거죠. 사실상 옆으로 피고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으면은 이제 앞부분 골반도 지금 프레임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요. 스커트도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그리고 드러났던 뒤쪽 스커트도 다시 원상 복구 시켜줍니다. 참고로 이 앞쪽 스커트는 이 끝부분에 안쪽에 홈이 하나 파여 있는데 이게 프레임에 있는 돌기랑 맞자서 이렇게 딱 제 위치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공간이 만들어졌으니 팔을 접어줘야겠죠. 팔 접어서 안쪽으로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골반이 내려와 있어야 이 프레임이 앞을 향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팩은 접혀있던 프레임을 완전히 이렇게 펴줘요. 백팩 기준으로 해서 T자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프레임 자체를. 이대로 백팩을 180도 회전시켜주고 이제 날개를 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서
접혀있던 날개도 펼쳐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이 쉴드를 장착하던 이 팔뚝 조인트 있죠? 이거랑 백팩의 안쪽에도 팔이랑 연결시키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걸 최종적으로는 여기다 끼워줄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몸통의 관절은 수평으로 펴주고 백팩에 있던 관절은 이렇게 다시 90도 접어줄 건데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기믹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슬라이드 기믹을 써서 백팩의 위치를 바꿔주고 이제 몸통의 밀착을 먼저 시켜줄게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백팩 내부 라인이랑 팔 라인이랑 아주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네요. 아, 대신에 이 팔뚝에 조인트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울지도 안 보이니까 이게 가려져가지고 이거 이래저래 끼우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날개 자체가 백팩 자체가 살짝 밑으로 사선으로 꺾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등에서 나온 프레임 자체는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게 맞는데 가장 끝에 있는 이 관절은 살짝 안쪽으로 말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백팩을 앞으로 가져오자마자 팔을 끼우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이게 백팩에 연결된 조인트를 살짝 안쪽으로 미리 말아놓고 미리 안쪽으로 꺾어 놓은 다음에 하니까 좀 잘 되거든요. 확실히 그냥 이렇게 생으로 할 때보다 먼저 꺾어 놓고 하는 게 조금 더 잘 되긴 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백팩이 살짝 밑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만들어지도록 형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날개 끝이 살짝 아래를 향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살짝 접어놨었던 골반 프레임 다시 펴주고 이제 백팩 프레임과 딱 알맞게 이렇게 위치 잡아주면 되고요. 이대로 이제 사이드 스커트 이렇게 돌려가지고 접혀있던 프레임 그대로 쫙 펴서 이제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스커트 위를 향해서 이렇게 쫙 펴지거든요. 이때 백팩 프레임이랑 스커트 내부에 있었던 프레임이 딱 이렇게 맞물리는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골반 쪽의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제타 건담 변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무릎 꺾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MS 상태에서는 이 무릎 외장이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걸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기믹이 탑재되어 있어요. 무릎도. 그리고 종아리를 잡아 뺀 다음에 이 뒤쪽에 이 플랩 빼면은 연동돼서 버니어가 노출이 되고요. 앞부분에 검은 색깔 외장이 수납돼 있어요. 밑에 레버처럼 이렇게 손도 걸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요거 걸고 쭉 빼면 됩니다. 쭉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종아리는 이대로 대기. 이대로 허벅지 쪽에 관절이 하나 더 심어졌잖아요. 이걸 꺾어줍니다. 쫙 들어주면 무릎 관절 전체가 뽑혀지면서 그냥 위로 들리고요. 이 아래쪽 무릎 관절 요거를 역각으로 꺾어주면서 이제 중간 관절이죠. 중간 관절을 앞으로 눕혀줍니다. 눕혀주면서도 역각으로 계속 꺾어주세요. 눕히고 꺾고 눕히고 꺾고. 그 다음 살짝 프레임이 벌어져 있어요. 이거를 뒤로 살짝 당기면 이 무릎이 포개집니다. 완벽하게 포개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아까 펼쳐놨던 종아리 있죠? 이거를 안으로 슬라이드 하되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뒤에 있던 걸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종아리를 포개주면은 꺾기 완성. 끝으로 발만 접어주면 되죠. 발이랑 앵클 가드 접어주면은 짜잔,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완전히 포개져 있는 이 무릎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은 이제 무릎 안쪽, 허벅지 안쪽이죠. 허벅지 안쪽은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발도 이 발목 안쪽 프레임을 살짝 밀어 올리듯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발목 조작을 해주면은 완전히 이 뒤쪽이랑 앞쪽이랑 완전히 포개줄 수 있거든요. 틈 없이 깔끔하죠? 자, 이제 뒤쪽 스커트를 이렇게 다시 들어 올려서 앞으로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 뒤쪽 스커트를 이 스테빌라이저 안쪽에 있는 이 사각 조인트 있죠? 여기다가 맞춰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러면 이제 허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허리가 뒤틀리지 않는 웨이브 라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락이 풀려 있으면 이렇게 뒤쪽 골반 부분이 막 흔들리거든요. 이걸 락을 확실하게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대로 스테빌라이저의 락을 풀고 뒤로 후퇴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골반 이 락 부분 한 번 더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고정 핀을 접어주고 이제 앞부분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펼쳐져 있던 흉부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다시 밀어 넣어주고 등 부분이 슬라이드로 올라옵니다. 등 부분이
이렇게 기수 쪽으로 올라오고 등 좌우에 패널 부분도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서 이제 빈 공간을 채워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쉴드만 달아주면 됩니다. 쉴드도 이 윗부분, 빨간색 부분이 앞을 향해서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눕혀진 다음에 조인트를 팔뚝 조인트를 이렇게 완전히 펴서 일자로 만들고 밑으로 덮어줍니다. 그러면 사각 조인트가 드러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사각 조인트는 아까 몸통에 있는 조인트, 그러니까 목을 지탱하던 조인트죠. 여기다 끼울 거고 이 위에 기수 방향에 핀이 하나 있는데 이 핀은 이 끝부분, 이 기수 이 콕피트 블록 쪽에다 끼워줄 거예요. 이거 끼우는 거 되게 쉽네. 2.0도 되게 헤매는 부분인데 이거. 되게 쉽네 이거. 자, 마지막으로 빔 라이플만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랑 등에 맞춰서 끼워주기만 하면 웨이브 라이더 완성! 와, 이쁘다. 진짜 근데 오밀조밀 딱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느낌? 그리고 세워놓읍시다. 랜딩 기어 있어요. 랜딩 기어. 총 4군데 있는데 일단은 백팩 쪽 딱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수납형 심지어. 그리고 골반, 고간 부분이죠. 이 파란색 부분만 쏙 빠져가지고 딱 이렇게 랜딩 기어가 됩니다. 그리고 쉴드의 빨간 색깔 부분 여기도 쭉 내려가지고 랜딩 기어 총 4군데죠. 이렇게 짠! 이렇게 랜딩 기어 통해서 바닥에도 세워봤습니다. 이쁘네요. 바닥에도 자력으로 세울 수 있고 원래 2.0 같은 경우는 1.0에 있던 랜딩 기어를 교체식으로 했었고 대체적으로 다 교체식이었는데 PG도 교체식 아니었나? 베이스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스탠드 위에도 올려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변형할 때 제타 건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가득가득 들어차는 이 뭔가 안으로 접어 들어가는데도 내부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웨이브라이더 애초에 이쁘기도 하고 디자인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닥 부분도 깔끔하죠. 애초에 날개 자체도 되게 근본스럽게 살짝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는 이 각도 이게 되게 근본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포인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보면은 손목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라 그러면은 확실히 그래도 웨이브라이더라든가 등등등 신경 쓰긴 썼구나. 진짜 엄청 썼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MG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제타 건담 버전 카토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제타는 제타다. 버카는 버카다. 최신은 최신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컨셉 자체가 되게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 였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 설정화 그거 베이스로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부는 되게 슈퍼 엄청난 이제 최신인데 외관은 묘하게 되게 구수하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 자동차로 비유하면 완전 클래식한데 내부는 완전 슈퍼카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제타 건담 안에 뭔가 새로운 것과 과거의 것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기한 것도 있고 엄청난 장점들도 있고 그렇지만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그치만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음에도 압도적으로 장점들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강추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100분의 1 스케일에서 이 정도 액션되는 제타 흔치 않거든요.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아직 없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